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10선의 하나로 꼽히는 똥쥐다오입니다. 중공 후젠성과 아주 가까운 타이완의 최전방 마주 열도에 속하는 작은 섬입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힘든 타이완 사람들이 선호하는 힐링 여행지입니다. 송산이나 타이중 공항에서 마주의 난간섬으로 가는 국내편 항공기를 탄 뒤 배로 들어가는 한적한 여행지입니다. 쪽빛 바다의 청정 해변이 아주 아름답고 섬 크기도 아담합니다. 섬 안에는 관광버스도 있지만 트레킹을 하기도 적당합니다. 원래 이 섬의 이름은 똥추엔다오였는데 장진고 총통이 개견자를 감자거자 쥐로 바꿨다고 합니다. 섬 모양이 감자와도 닮아 있습니다. 똥쥐다오의 마을은 상당히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가옥들은 거의 빈집입니다. 어획 자원이 줄어들면서 섬 마을 사람들이 거의 떠나 지금은 10여 가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섬 언덕의 이 집들은 예술 작품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카페로 개조된 가옥도 꽤 있는데 예술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썰물 때 해안은 갯바위가 아기자기합니다. 갖가지 어패류도 풍부합니다. 섬 정상의 등대도 유명합니다.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청나라와 교역을 실시하면서 건설한 역사적 유래가 있는 등대입니다. 갯바위는 낚시를 하기에도 적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아니지만 낚시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섬 전체가 예술품입니다. 마을 어기어기마다 벽화가 장식되어 있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섬의 낭만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섬마을답게 곳곳에 방공호가 있습니다. 중공군의 포격에 늘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공과 마주보는 타이완의 최전방인 똥쥐다오는 안보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요새화된 방벽에 굴령은 산과 같고 군기는 강철과 같다는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타이완의 낙도인 똥쥐다오는 수십 년 동안 중공과 긴장 상태였습니다. 똥쥐다오는 서쪽의 시주다오와 함께 반공의 보루였습니다. 처음에 이 섬의 사령부 정문에는 장개석의 이름을 딴 중정문이라는 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소련 놈들을 타도하자, 왼쪽에는 추독과 모택동 매국노를 사로잡자는 구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양측의 구호가 만악의 근원인 공비를 소멸해 대륙의 동포를 해방하자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중공관영 CCTV의 군사 채널이 바로 이 똥쥐다오 점령 훈련을 하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동남 연해에서 119 고지를 점령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는데 119 고지는 똥쥐다오에 있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을 만나고 난 뒤 중공이 작심하고 타이완 공약의 선봉인 7.3 집단군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목표가 119 고지라고 못 박은 데 대해 타이완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05식 수륙 양용 장갑차, 07B식 122mm 자주포를 동원해 똥쥐다오의 거점과 세계 지하 요새를 공격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아시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공은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남진아해로 진입하면 이에 대항해 군사 연습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중공 국방부는 7월 29일 남진아해에서 도발하는 외국 군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환구 15도 영국의 함대는 적대적인 환영을 받을 거라면서 중공군은 남진아해 2개 구역에서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의 움직임이 중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은 26일 싱가포르 해군과 연합훈련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영국 로열 해군의 24명 대잠 호위함,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미국의 알레이버크 구축함, 영국 해군의 쾌속 유류 보급함,
싱가포르 해군 호위함 등 8척의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또 30여 대 각종 전투기도 가세했습니다. 이에 앞서 7월 28일에는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벤폴드호가 올해 들어 7번째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영국과 중공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군사적 대치 말고도 다른 이슈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제는 BBC에 대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짜올리제는 BBC를 두고 유언벼 날조 방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BC 측도 응수했습니다. 허난성 홍수를 취재하는 BBC 기자에 대해 공격하는 짓을 멈추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수 취재를 하는 BBC 기자의 행적을 보는 대로 신고하라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바람에 BBC 기자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 연방하원은 28일 국무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친타이완 의원들이 발의한 획기적인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도쿄올림픽에서 NHK가 차이니스 타이페이를 타이완으로 부른 데 이은 외교적 쾌거입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도 중공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시즈는 타이완을 키타이스키 타이베이,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표기하긴 했지만 깃발은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청천백일기로 표시했습니다. 29일 도쿄에서는 미국, 일본, 타이완 3국의 의원 전략 대화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국회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발족한 모임으로 지역 안보, 경제 등 뜻이 같은 나라끼리 협력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타이완의 WHO 가입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발생한 일이 타이완에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사직한 중공의 전 주민대사 추이텐카이가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이텐카이가 사직한 것은 6월 23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공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시진핑 정권과는 결별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대사인 친강은 28일 워싱턴 DC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친강은 외교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추이텐카이가 계속 미국에 머무르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관찰할 일입니다. 중공에서는 난징발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 폭발하고 있습니다. 15개성 28개 시로 번졌습니다. 난징을 락다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외지로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7월 22일 밤 짱자제에서 열린 메이리샹치라는 축제에 몰린 각지의 관광객들이 매개체가 된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는 쓰촨성의 청두, 후베이의 우한, 장수성의 난징, 랴오닝성의 다리엔 등 웬만한 대도시에서 크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서는 지역사회 위주의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왕푸징의 한 호텔도 폐쇄됐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경찰차가 배치됐고 호텔 직원들이 격리됐습니다. 베이징 똥청구의 한 5성급 호텔 역시 폐쇄됐습니다. 왕푸징이나 똥청구나 베이징의 중심가입니다. 중남해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수도 베이징도 바이러스 위험지대입니다. 홍수 태풍의 바이러스까지 중공은 설상가상입니다. 중공의 홍수 재난은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상화됐습니다. 광동성 광저우입니다. 30분 동안 내린 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허난성의 재난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시내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광저우 일대는 그렇다고 태풍이 상륙해 강타한 지역도 아닙니다. 7월 30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광저우 지하철 21호선 선저우역입니다. 역사 지하 1층으로 누런 흙탕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난성 지하철 참사 소식을 이미 접한 시민들과 지하철 직원들이 놀라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해당 노선을 폐쇄하고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 역사는 곧바로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플랫폼이 있는 층은 완전히 물에 잠겨 위로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저우 지하철 측은 차수 시설의 미비해 사고가 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 전역에 지하철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